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GA 시간TV 서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식지 어떻게 좀 시원한가요? 네, 시원하고. 저희 이슈에 대해서 저희 아마 전주에 이제 변경되는 것들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부터 좀 먼저 안내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번 달에 변경되는 사항은 이 표지에 나와 있는 만기 연장형이 확대된 거가 일단은 가장 큰 이슈고, 그거 외에는 사실 지금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오더메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플랜들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확정되는 대로 한번 전달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주제는 한 4가지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제들을 보시면은 아마 기존에 다 한 번씩은 저희가 했던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이번 달엔 사례들을 담아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첫 번째 만기 연장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계약에 대한 유지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국민 1인당 보험료에 대해서 따라서 계약에 대한 유지율도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좀 이루어지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 체결하고 5년의 유지율을 보면은 2건 중에 한 건은 그냥 무조건 통상적인 추세로 이 정도 유지율을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유지를 못하나 이유를 보게 되면은 되게 뻔해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보험료가 부담되는 거예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가장 큰 거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2가지가 대부분이고, 그거 외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용인들이 리모델링 해주면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저희가 어차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기 연장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최초의 가입을 80세 또는 90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초기에 대한 보험료를 굉장히 부담을 낮추고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번 달에 지금 만기 연장형에 대해서 들어오는 계약건들을 보면은 확실히 고당지 상품은 만기 연장형으로 들어오는 건들이 많아졌습니다. 8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많이 안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밑에 나와 있는 90세 만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기 연장형의 특징 중 하나는 재가입을 할 때 심사가 없다라는 거죠. 이 심사가 없다라는 건 아예 그냥 심사 과정 자체를 패스를 시키고 그 당시 가입하는 상품에서는 그냥 인수를 무조건적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가입을 한다라는 거는 돈을 내는 거잖아요. 재가입을 함으로써.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돈을 안 내도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뭐 뒤에다가 제가 Q&A로 적어놓기는 했는데 혹시나 그렇게 오인되지 않도록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심사 재가입이라는 거는 이 서류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중대질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제 인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기존 계약과 똑같이 인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객에게 조금 더 선택지를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만기 연장형이 지금 7월 달에는 저희가 고당지 상품을만 판매를 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8월 달에는 대상 상품을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할 겁니다. 자, 확대를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3N10, 3N5, 10 플러스, 그 다음에 더클린까지. 저희가 주력적으로 판매하는 상품들은 그냥 싹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고당지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매출 자체가 증대를 많이 했다라는 거 혹시 인식이 되실까요? 다들 공감이 되실까요? 저희가 간편 상품을 토탈로 놓고 봤을 때 고당지 출시 전과 후 동영업일로 제가 오늘 거 기준으로 한번 봤더니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나, 간편보험에 대한 매출이 대략 한 14%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뭐 고당지로 그대로 진행이 된 것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고당지로 하려다가 뭐 3N10이 괜찮아서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3N5로 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을 건데, 일단 간편보험에 대해서 매출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만기 연장형으로
좀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한다는 포인트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좀 패스를 할게요. 자, 그럼 만기 연장형에 대해서 진행을 했을 때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저렴해지냐? 우리가 100세 만기에서 90세 만기로 넘어갔을 때는 대략적으로 지금 가입한 게 이제 주요 출입비 보장을 놓고 봤을 때 한 12% 정도가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100세 만기에서 80세 만기까지 놓고 보면 최대 한 28%, 30% 가까이 보험료가 내려가고 있죠. 이게 지금 이 10플러스 건강체로 좀 진행을 했을 때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들이 80세 만기가 없는 상품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러한 사멘텐 같은 경우. 사멘텐 같은 경우에는 90세 만기로밖에 진행을 못 하는데 90세 만기로 진행을 했을 때 보험료는 대략 한 11% 정도 보험료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적으로 저희는 90세 만기로 앞에 10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사멘텐도 마찬가지고 이 상품으로 좀 진행을 했을 때 보험료가 그래도 최소 10% 이상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 요걸로 다음 달은 많이 좀 주력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좀 많이 나왔던 이제 Q&A들이 뭐가 있었냐면 만기 후 재가입을 진행을 할 때 납입 면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 한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납입 면제가 되면은 내 만기 기간까지만 납입 면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재가입은 똑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대신에 이때 소멸된 담보가 있다라고 하면 소멸된 담보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적인 담보들만 재가입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대질병을 진단받아도 재가입이 되냐. 이게 사실 되게 별거 없는데 그 DB에서 이걸로 엄청 강조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암의 진단을 받았어도, 암에 걸렸어도 재가입을 받아준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질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가입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 자체가 그냥 아예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 없이 재가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가입될 때 보험료 산정 기준은 현재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가입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보험 요율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산출이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미리 좀 알 수는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 재가입 시점에 고객에게 연락은 갑니다. 고객에게 연락이 2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프로세스적으로. 자, 그 이후까지 만약에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재가입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가입 진행이 안 되고요. 의사를 밝힌다라고 하면 재가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재가입을 진행을 할 때 내가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부담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은 몰라도 삭제 같은 부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조절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재가입을 설명을 하실 때, 저도 빼먹었네요. 요거 하나를 꼭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동일한 보장 범위 내에서 재가입을 무심사로 보는 거지, 범위 자체가 넓어지면 당연히 심사를 봅니다.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 꼭, 유의사항으로, 저도 여기다가 한번 더 적어 놓을 테니,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기 항장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2번기 부분, 네. 만약에 재가입 시점에서 담보를 추가한다. 추가 부분은 지금과 사실 배설랑 같은 개념으로 저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추가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술비를 100만 원을 가입했다 치면 네. 80세나 90세가 되면 1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금액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네, 동일한 금액을 그대로 가입을 할 겁니다. 제가 암진단비 3천만 원 넣었으면 똑같이 90세에도 3천만 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감액은 할 수 있어요. 그쵸. 맞습니다. 네. 담보가 지금 파는 담보도 없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네. 그건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동일한 보장 범위에 대해서를 재가입을 받아주는 거고, 그때도 한번 예시를 똑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입한 게 예를 들어 현재 뇌졸중에 대한 진단비예요. 근데 그 당시 판매하는 게 뇌출혈이네요. 상관없죠.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판매하는 게 뇌졸중은 없이 뇌혈관만 판매를 해요. 그럼 이때는요, 심사를 볼 겁니다. 암주시 같은 거는 나중에 없어질 가능성이 암주의 출입이요. 30년, 40년에 담보가 없을 거라서 그러면 이거 지점장님 왜 아니 그때 안 계실 거잖아요.
아이, 왜 안 계실 거면서 왜 그러세요, 지원장님? 좀 안 계실 거면서 그때. 맞아요. 근데 그때 범위가 판매하는 게 더 넓으면은 가입을 못 하는 게 맞고, 심사를 걸쳐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그냥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만기 연장형이라는 거는 그냥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90세 만기를 그냥, 뒤에 연장 같은 거 없이 가입했던 거를 그냥 보증을 해주는 거를 그냥 하나 더 생겼다. 이 정도 마케팅으로 그냥 보험료를 좀 더 싸게 안전장치가 있는 상품으로 출시가 됐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제는 이제 입원비로 넘어갈 건데, 제가 요새 회사 내에서 그런 회의를 하더라고요. 시그니처 상품을 좀 출시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들어가가지고 좀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참,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와중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롯데에서 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되게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 이 입원비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시그니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지금 생각보다 담보 탑재율도 굉장히 높고요. 입원비 부분이 되게 신기하게 롯데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주제로 잡았고요. 일단, 요 내용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17년도부터 이제 병원을 새로 만들잖아요. 새로 만들게 되면은 병실을 4인실 넘게 만들 수가 없대요. 최대가 4인실까지라고 합니다. 뭐 대학병원들도 그래서 이미 지금 인실을 운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병실을 작게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이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곧 있으면 이게 10년 가까이 될 정도로 오래된 이 규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병실들을 보게 되면은 4인실 이내로 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병원들도, 기존에 있던 병원들도 이거를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라 차원에서 이제 축소해서 운영하라고 아예 시키는 거다 보니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이 부분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병상이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병상이 줄었다라는 건 이 병실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병상에 대해서 왜 침대를 뺐다고요. 침대를 빼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상 수가 준 거지 병실 수가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병원들, 특히나 이제 뭐 빅5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 6인실 같은 경우에 다인실을 없애고 보통 한 4인실 규모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졌고요. 자, 지금 상급병원이나 빅5 아니면 국립대 다 공통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거는 축소가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확대가 되는 것도 생겼는데, 그건 바로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더라고요. 제가 저희 보험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거의 활성화가 안 됐었거든요. 보험일 처음 할 때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뭐야? 라고 말을 했던 게 이제 점차 많이 확대가 돼서, 우리 병원 가면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고, 최근에 지금 뭐가 됐냐면,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더더욱이나 많이 확대를 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간호간병 병실 한번 입원해 보신 분 계실까요? 가보지는 못했겠죠? 네, 입원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병실이, 이것도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4인실, 5인실, 6인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4인실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확대가 된 거는 여기입니다. 국립암센터. 국립암센터가 아예 그냥 전체 병실을 간호간병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5월부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고 5월부터 그냥 아예 국립암센터에 입원을 하면 거긴 일반 병실이 아니라 다 간호간병 병실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보장받을 확률이 훨씬 더 계속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거, 이 4, 5인실 입원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4, 5인실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도 사실은 굉장히 싸요. 특히나 일반 입원비랑 비교를 했을 때, 물론 뭐 보장에 대한 범위나 일자나 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저렴하게 효용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게 4호인실 입원비입니다. 일반 입원비 대비해가지고 최대 80% 넘게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고 있는 거다 보니 이 4호인실 입원비는 현재도 굉장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입률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실제 지금 이번 달에 4호인실 입원비가 우리가 판매하는 주력 상품에서 얼마나 판매가 됐나. 이거 자료가 참고로 어제까지 기준이에요. 7월달 어제까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엔테는 22%, 고당제는 23%. 그러니까 한 5건에 한 건은 무조건 지금 4호인실 입원비를 간편해서 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플러스 1540은 38%예요. 얘가 매출이 적지 않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많이 넣어주고 4060 같은 경우에도 27%, 4건 중에 한 건은 꼭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 사용인들도 그러면 반응을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여기 계신 지원자님들이 열심히 홍보해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인들이 반응 안 하면 이거는 가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가입률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호인실 입원비에 대해서 제가 지급된 케이스들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4호인실 입원비만 딸랑 보장받는 경우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수술비 같은 것도 보장을 받겠지만 그거 말고 다른 입원비랑 같이 많이 보장을 받습니다. 저희가 리플렛으로 나갔는데 이렇게는 아마 안 내보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이 케이스가 뭐냐면 무릎 수술했어요. 무릎 수술, 그 카피스템 수술? 무릎 수술이 입원을 되게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동 자체가 좀 안 되다 보니 일반적인 병실에 입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입원 일수 자체가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을 입원을 했어요. 40일 동안 입원을 수술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장받은 게 다른 부분도 많이 보장을 받았지만 뭐 다른 부분은 수술비 부분. 근데 입원비로 보장받은 게 뭔가 하고 봤더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40일 입원해서 7만 원 곱하기 40일. 280만 원 풀로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4호인실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 30일까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입 금액 5만 원 그대로 가입했던 거에서 30일 풀로 해서 150만 원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보장들 다른 건 다 이제 논외로 놓고 보더라도 이 4호인실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항상 저도 현장 교육 나가면 얘기해요. 4호인실 판매하는 회사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근데 쉽게 아마 현장에서 얘기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판매하는 곳이 어디 있죠? 농협이랑? 미래에셋은 요새 파나요? 죄송합니다. 저 미래에셋은 몰랐습니다. 제가 농협이랑 하나 얘기하는데 그 두 개 어디 가요? 농협. 농협이요? 그러면은 저희 거 가입하고 농협 거 가입하면 되겠네요. 저희는 사실은 업계 한 건을 봅니다. 저희는 보기 때문에 혹시나 농협이랑 중복 가입한다고 하면은 농협 거를 다 나중에 넣으면은 문제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일단 판매하는 곳들이 많지 않고 그 두 군데 사실 MS를 봐봤자 한 2% 되나? 2% 되나? 굉장히 좀 미비하다 보니까 판매하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고 간병인이랑도 사실 같이 지급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척추 쪽 골절로 인해서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하셨던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입원을 얼마나 했냐? 29일 동안 입원 치료했습니다. 간병인도 29일 동안 썼고요. 이제 5인실에 입원했던 것도 29일 동안 입원했고요. 자, 그래서 보장받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플러스로 145만 원을 더 플러스로 받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사였으면 아예 보장받지 못했던 거를 이 100만 원대는 웬만한 수술비보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2종 수술보다 많이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장을 받았던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호인실 입원비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는데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3대 질병 입원비는 생각보다 좀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자꾸 얘기해 주시는 게 비싸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냐면 암이랑 뇌, 혈관 질환이죠. 그 다음에 허혈심장 질환 범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은 입원을 해주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장기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진 않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나 하고 봤더니 얘네들은 사실은 주요 치료나 혹은 진단비랑 같이 가져가는 거가 세트로 딱 맞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케이스들을 막 찾아봤는데, 얘네들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그 중대 질병에 대해서 일단은 보장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과관찰만 진행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보장은 안 되겠지만, 이러한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혈전이나 스텐트 같은 직접적인 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는 하루에 최대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 그리고 얘는 일수에 대해서 제한이 따로 없다 보니 보험료가 그래서 조금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험료를 놓고 보게 되면은 3대 질병 입원비랑 4, 5인실 입원비 같이 가입을 했을 때 대략 한 만원대, 만원 초반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4, 5인실과 그럼 3대 질병 입원했을 때 하루에 보장받는 금액은 얼마냐? 하루에 최대 17만원까지 보장을 받고요. 보험료는 대략 한 만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 이것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입원비 플랜들을 구성을 하다 보면은 얘가 오히려 보험료가 얼마 안 나오다 보니 딴 것들을 더 껴넣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입원비들 롯데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니까 입원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간호간병이랑 같이 가져가실 때도 좋고요. 이게 케이스별로 되게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현장에서 리플렛 사용하시는 것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고 받았는데 이렇게 방금처럼 37만원은 약간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잖아요. 내가 3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5인실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간병인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5인실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보장받는 게 14만원이에요. 그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 5인실 입원하면 얼마나 나오냐? 하루에 보니까 한 3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한 11만원 정도가 남는 돈으로 그냥 계속 세이프 되는 거죠. 자, 그게 아니면 3대 질병으로 그냥 5인실 입원했을 때 이때도 지금 나오는 금액은 최대 17만원까지.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3대 질병으로 5인실에 입원했는데 그냥 5인실이 아니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 5인실로 입원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만으로 하루에 보장받는 게 최대 24만원. 웬만한 간병인 타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보장은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죠. 만약에 내가 협심증으로 5인실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을 했다 라고 하면 최대 37만원까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 다 받는 분들이 꽤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딱 확인이 된 거긴 하지만 뇌경색증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 내원했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중환자실 입원해서 스텐트 삽입을 하고 중환자실 입원해서 2인실에 입원했다가 5인실까지 입원했던 케이스. 그러니까 3대 질병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인실 입원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급된 걸 보면은 이분이 간병인까지 그냥 싹 다 보장을 받았어요. 간병인까지. 3대 질병에다가 중환자실 입원비는 뭐 따로 가입하신 거라고 치고, 그 다음에 간병인의 응급실 내원비에 그냥 종합병원 질병 입원비에 그 다음에 뭐 진단비, 입원비까지. 그럼 이분이 입원비로 총적으로 보장을 얼마를 받았냐? 네, 입원비로만 그냥 보장을 받았는데 5일 입원했어요. 5일 입원하고 보장받은 거는 184만 원을 그냥 입원비로만 따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간병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은 됐겠지만 금액 자체가 웬만한 수술비 이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케이스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냐? 특이한 건 아니더라고요.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이분은 좀 고령층의 여성분이에요. 고령층 여성분인데 뇌경색으로 인해서 마비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뇌경색으로 마비 증상이 왔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하진 않더라고요. 수술 없이 그냥 입원 치료만 진행을 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5인실에 입원을 했던 케이스인데, 자, 보장을 어떤 걸 받으셨나 하고 보니까, 뇌경색이다 보니까 3대 질병에 해당이 되잖아요. 3대 질병 입원비도 보장을 받으셨고요. 이분은 간병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간병인도 보장을 받았는데, 이분이 고연령층이다 보니까, 일단,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애초부터 크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간병인과 3대 질병에 대한 입원비, 4, 5인실 입원비까지 싹 다 해가지고 이분이 보장받은 금액은
366만 원의 입원비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이 연령층은 저희가 간병인 풀로 가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입 금액 자체가 안 받쳐줘서. 자, 근데 이 정도 받았으면 간병인 금액을 뭐 100%가 충족은 못해도 그래도 얼추 한 80% 정도는 충족을 해가지고 내 돈 최대한 덜 나가게 다른 입원비로 충족은 되셨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입원비들이 지금 롯데의 가장 시그니처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플랜들을 막 한 3개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너무 길죠? 네, 1인실부터 2인실, 4, 5인실까지 다 넣었고, 자, 그 다음에 3대 질병과 4, 5인실, 간병인까지 싹 다 넣었을 때, 이게 간편으로 가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건강체로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보험료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100세 만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4만원에서 최대한 6만원 정도 보험료가 되는데, 지금 다음 달이 되면은 이 10플러스 상품도 만기 연장액이 출시가 되죠. 자, 그럼 90세 만기로 진행하면 보험료가 얼마냐? 싸게는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싸게는 3만원부터 최대 한 5만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입원비를 싹 다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여기서 나는 1인실이 있어, 2, 3인실이 있어. 그럼 이건 떼고 진행을 해야겠죠. 떼고 진행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럼 1인실이랑 2, 3인실 뗐을 때 보험료는 아까보다 살짝 낮아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세 만기로 가져갔을 때는 3만원에서 한 5만원대, 90세 만기로 진행했을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3만원에서 한 5만원대 수준, 최대한 5만원 수준으로 이 입원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간병인을 제외하고는 사실 업계 누적에 걸려서 타사에 있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거라 굉장히 좀 저렴하게 진행을 입원비 보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말씀 주셨던 플랜 중 하나가 요거거든요. 요새는 잘 안 내보냈던 것 같아요. 요 내용을. 아까 77세 여성분 케이스 보시면은 그분이 딱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을 가입을 하고 5만원을 보장받았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병인을 쓰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응급실에 가갖고 우리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은 상급종합병원 보장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은 어떻다? 타사에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일반 간병인 20만원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잖아요. 15만원. 이게 지금 제 뇌피셜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네 이렇게 지금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뭐야? 라고 지금 챌린지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타사에 간병인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간병인을 15만원을 더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뭐야? 라는 게 지금 들어와서 얘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에 또 갑자기 좀 닫을 수도 있고 지금 간병인 부분을 회사에서 막 되게 조금 줄이거나 닫고 싶어 하는 모양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름처럼 업셀링 플랜이잖아요. 업셀링으로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32만원까지 진행되는 플랜이다 보니까 지금 판매가 할 수 있을 때 8월에 최대한 많이 좀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소식지에 한번 넣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식지에 4, 5인실 3대 질병 이 내용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내용은 항상 연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인분들이 소식지를 받고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걸 잘 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지점장님들이 좀 고생을 해주셔야지 많이 전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랜에 대해서 보험료는 최소 보험료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3만원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참고하고 보시고 보통은 만원에서 2만원대로 진행이 되다 보니 다른 것들을 오히려 더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니면은 상품을 최소 보험료가 2만원짜리인 고당지 상품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면은 다른 담보들을 좀 더 넣어서 진행을 해 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입원비를 32만원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입원비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빼놓은 게 하나가 있어갖고 주제로 하나 잡았어요. 교통상해 입원비입니다. 저희 운전자 보험 매출이 이번 달에 갑자기 뛴 거 아세요? 운전자 보험 매출이 갑자기 한 1,000만원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 그러면 얼마 안 되겠지 싶으실 텐데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20-30%가 그냥 확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달에 그 교통상해 입원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진행을 해 주셨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통상해 입원비 저희가 보통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 자동차 사고 나면 보장을 받는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주제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한번 주제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 주제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많이 타시나요? 지금 탈 일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딸이 이제 아빠 자전거 같이 타고 가자라 그래서 자전거 타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매일같이 탄다 이런 게 아니라 간혹 자전거를 탈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 이용률이 약간씩은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많게는 50%까지 많이들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월 1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1,300만 명이래요. 꽤 많죠. 꽤 많죠. 매일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은 330만 명이래요. 매일. 자, 전국의 자전거를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 1년에. 자, 그런 사람들은 1,800만 명. 공명 자전거는 연간 대여 실적이 5,800만 건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보면은 따릉이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생각보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근데 이 자전거가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다른 사고들은 다 줄었거든요. 음주운전 사고도 줄고 아니면 이륜차 사고도 줄고 자, 웬만한 사고들은 다 줄었는데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올랐어요. 뭐 되게 엄청나게 올랐다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한 1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사고 건수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사고가 나면 좀 크게 나더라고요. 저도 뒤에서 이제 청구펀드 케이스 보여드릴 건데 자전거 타다가 이게 넘어지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걷다가 넘어진 것보다 당연히 크게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골절도 되고 이 타박상으로 입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자전거 사고 나서 이 응급실을 갔다가 입원하는 경우들이 17%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비중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위험한 건 애들인데 애들은 뺄게요. 왜냐? 어차피 운전자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애들은 빼고 다른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른 거 말고요. 교통상해 입원비에 대해서 약관을 한번 잘 보게 되면은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에 따른 사고로 입원했을 때 보장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기타 교통수단이 뭐 자동차나 버스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도 있겠지만 이 자전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부상이랑은 좀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보다 이제 저도 약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럼 자전거 타다가 내가 넘어져서 사고 나면 보상해 줄 거냐? 네. 합니다. 그에 따른 거 당연히 보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사고까지도 보장하는 교통상해 입원비는 최대 6만 원까지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상해 입원비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합산해가지고 최대 누적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최대 7만 원. 그러면은 이걸 3개를 다 합쳤을 때는 최대 13만 원까지 하루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번 달에 굉장히 좀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럼 우리 운전자보험 판매를 하게 되면은 교통상해 입원비의 탑재율이 얼마나 될까요? 탑재율.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뭔가 드리면서라도 하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략 40%가 넘어갑니다. 40%에서 50% 정도 돼요. 생각보다 되게 높지 않나요?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 되게 필수적으로 넣는 담보가 됐고 제가 저번에는 그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갔는데 매니저님이 이거에 대해서 대문짝만하게 그 모니터 위에다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벽에다가.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어깨 누적 어떤 거 보는지 아세요? 어깨 누적? 상해 입원비 어깨 누적 보죠? 얘 보나요? 어깨 누적? 얘 어깨 누적 아니잖아요. 얘도 어깨 누적 아니잖아요. 얘는 어깨 누적인데 얘 따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플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기가 이번 달에도 굉장히 좀 많은 플랜인데요. 이 자전거 사고로 제가 입원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입원합니다. 자,
이 케이스는 뭐냐면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랑 부딪혔냐? 아니요, 여기 써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짐. 혼자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무슨 사고냐? 골절이에요. 하필이면 늑골 골절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입원한 기간을 보니까 꽤 길게 입원했어요. 4주 입원했어요. 자, 4주 입원해가지고 입원비로 얼마를 보장을 받았냐면은 이분이 보장을 받은 게 168만 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로. 사실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 많은데 일부러 안 가지고 왔어요. 되게 현실적인 것만 보여드리려고. 나이도 되게 어려요. 87년생 남성분인데 이런 사고들이 났고요. 그리고 04년생 남성분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똑같이 넘어졌어요. 차랑 부딪힌 게 아니에요. 사람이랑 부딪힌 게 아니고요. 혼자 넘어져가지고 인대 파열이 됐대요. 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제가 보니까 이분이 병원을 2군데를 갔더라고요. 2군데를 가고 여기서 입원했다가 다른 데서 입원하고 총 며칠 입원했나 보니까 30일 입원했어요. 꽤 오래 입원했죠. 자, 30일 입원해가지고 보장받은 게 입원비로만 얼마? 180만 원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자, 교통상해 입원비만 180만 원이고 이분 위에 작게서 네 맞아요. 상해 입원비도 껴있어요. 이거 60만 원 받았거든요. 입원비로 이분이 보장을 받은 거는 총적으로는 28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보장 금액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이러한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나가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가 하나가 날라갔네요. 제가 요거는 그 자료 배포할 때 한번 드릴 건데 그 현장에다가 한번 전달드렸던 자료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뇌진탕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던 케이스. 그거 보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뇌진탕으로 입원을 그렇게 길게 했어? 그런 케이스도 있어갖고 그거는 제가 한번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전거 사고뿐만 아니라 차대차 사고에 대해서도 이 교통상해 입원비는 굉장히 쉽게 지급이 되고 금액 자체가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최대 6만 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 요거에 대해서는 8월 달에도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른 플랜은 단순히 입원비만 이렇게 이거 기본 계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보험료가 한 10,000원 초반대 수준인데 이거보다 좀 다른 상해들 아까 보니까 뭐 상해에 대해서 수술비도 보장을 받고 하니까 더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술비를 넣으면 되겠죠. 자, 수술에 대해서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까지 5종이라고 쳤을 때 그럼 5종 말고 1종은 얼마 주는데요? 자, 1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수술비들을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보험료는 보통 한 2만 원대 초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이 나온 게 뭐냐면 원래 전월까지는 생활상해종합보험이 운전자보다 더 많이 팔려왔어요. 계속 그래 왔는데 이번 달엔 역전이 됐습니다. 생산 중은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상해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운전자로 많이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자, 8월 달에도 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소소한 거지만 저는 이거 현장에서 사용인분들이 게이트 상품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고민하잖아요. 그들도 고객을 만날 때 그냥 덜컥덜컥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만나자마자 상담하고 체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게이트 상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방금 이 10,000원짜리는 입원비로 하루에 13만 원 나와 라고 말하기에는 게이트 상품으로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요걸로 진행이 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인보험을 더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거나 그리고 이거 하나 계약이 들어가거나 하면 시상금이 조금씩 모자라면서 다른 것들 진행하고 맞추면서 매출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금액 작다고 이런 부분들은 안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간편보험 가이드인데요. 가이드라고 해봐야 다들 알고 계신 내용들. 근데 약간은 가르마를 태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인분들은 접하는 간편보험 상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약간의 가르마가 필요한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간편보험 판매하고 있는 3대장이 있죠. 원래는 3엔텐과 간편맞춤으로 그냥 끝났던 부분이 지난달에 고당지가 출시하면서 얘가 내부 PF가 갑자기 확 튀었습니다. 고당지가 지금 현재 판매에 대해서는 2비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지금 월 말이 돼가면서는 고당지 상품에 대해서 매출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낮아진다라는 게 3NO보다 조금씩 역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고당지 상품으로 문의를 해갖고 무조건 고당지 상품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낙수효과처럼 고당지를 진행했는데 3엔텐 괜찮네? 3엔텐으로 진행하고 3엔으로 했는데도 괜찮네. 그래서 뭐 인수 조건이 안 돼서 넘어갔겠죠. 3엔으로 진행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고당지에 대해서도 절대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들이 지금 롯데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간편보험 상품들인데요. 자, 먼저 설명드릴 건 이제 3엔텐이죠. 3엔텐은 사실 설명드릴 게 많지가 않아요. 3엔텐의 지금 강점은 그냥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건데, 자, 얘에 대해서 알리름으로 보게 되면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 한 8할 정도는 3텐텐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인수 자체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갑자기 다른 지원장님한테 얘기 듣다가 들었는데 예외제라는 총 몇 개까지 인수하는지 아시나요? 이제 5개까지 인수하는데 요게 그냥 이거는 업무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5년 내에 5개면 이거는 인수가 안 된대요. 5년 내는. 그럼 6년 내는요? 그러니까 5년 초과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주겠다라는 거고, 이제 5년 이내에는 3호란 기준점이 똑같이 잡아야 되다 보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 부분 한번 다시 정확히 확인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년 내는, 5년 내는 아니고 10년 내에 지금 이 상품 혹은 7년 내, 8년 내 해가지고 5개까지 인수하는 상품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알리름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품의 포인트는 뭐냐? 아무래도 진단비인 것 같아요. 지금 롯데가 주요 출입비가 저렴한 회사는 아니죠. 주요 출입비는 아마 지원자님들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 그냥 사실 그 로데이터 보면 저희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회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비싸 보이는 게 있는데, 그 회사를 또 제외하고 놓고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저희는 그래도 한 중간에서 조금 더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그럼 롯데가 가장 저렴한 건 뭐냐? 딱 이 진단비인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지금 최근에 예외 질환이 좀 확대가 되었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외 질환이 확대가 된 거는 1년부터 10년까지 예외 질환이 확대가 된 게 아니라 확대된 구간은 딱 이제 정확히는 5년 초과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6년이라고 표기는 편의상 해놨는데 5년 초과에 대해서 예외 질환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놓은 거라 요 부분은 꼭 이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그럼으로 인해서 인수가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기존에 5년 초과로 어지럼증 입원하셨던 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가차없이 거절 건이었었는데 5년 초과건에 대해서 이제 5년 초과의 어지럼증에 대해서 질병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인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좋아지는 건 체감이 잘 안 돼요. 나빠지는 건 체감이 헉헉 되는데 좋아지는 부분은 체감이 잘 안 돼서 정말로 확대가 됐어? 좋아졌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인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초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6월에 거절났던 케이스를 끌고 와고 진행했던 부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질환 확대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또 3텐텐으로 인수도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3엔텐 상품은 진단비가 이제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진단비 부분은 그냥 심플하게 다 1000만 원만 넣었어요. 부정매까지. 부정매까지 암내심에 대해서 싹 다 넣었을 때 보험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를 보면 약간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만기연장형이 다음 달에 탑재가 되죠. 만기연장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50세, 60세 모두 여성분들은 3, 4만 원대면 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 6만 원대 수준. 자, 이 정도로 보험료를 굉장히 좀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한 게 있어요. 저희가 8월 달에도 보장보험료 5만 원 이상은 주요 상품은 연계에 패스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보험료는 더 낮아질 겁니다. 더 낮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진단비 보장들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3엔텐의 특징. 자, 그럼 그 다음은 고당지가 돼야겠죠. 자, 고당지 알리름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일단 유형에 따라 할인이 얼마나 해주느냐. 당뇨랑
이상 지질혈증이 없을 때는 11%, 고당이 없다면은 12%, 고지가 없다면 13%, 고당지 셋 다 없으면은 최대한 16% 정도 보험료가 절감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제일 절감이 많이 되냐면, 이 주요 치료 부분 중에서, 아니, 주요 치료가 아니죠. 이제 진단과 주요 치료 중에서 순환계 쪽에서 유난히 좀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5%에서 최대한 10% 정도 순환계는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거 마케팅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앞서 보여드렸던 할인은 비교를 뭐랑 했냐면 3, 6, 10이랑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비교를 뭐랑 했냐면 3, 10, 10이랑 진행을 했습니다. 3, 10, 10이랑 똑같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이 정도로 좀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라, 그럼 고당지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들은 순환계가 주력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순환계 보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얘기 많이 하죠. 뇌, 허, 순환계 각각 보장한다. 이거 실제로 타사는 이렇게 보장 안 할까요? 해요? 각각 보장해요, 다? 보통 2회까지 하죠. 맞아요. 이게 제가 타사를 비교를 해보니까 수술은 얘네들은 연일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회당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전 용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각각 보장을 하죠. 여기 그냥 제가 항상 색깔로 되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삼성, 메리츠, KB, 비비입니다. 삼성과 메리츠는 연 1회예요. 그냥 이 셋 중에 뭐가 됐던 범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2번 했다. 한 번만 주고 끝나요. 자, KB랑 DB 같은 경우에는 뇌심에 대해서 각각 연 1회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중환자실 치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각각 보장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 얘네들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제가 해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저희보다는 횟수에 대해서 훨씬 더 적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계가 저희가 강점이다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보장에 대한 횟수로 인해서 최대 보장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그게 뭐 되게 적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몇천 단위로 늘어나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건데, 그러면은 순환계 부분에 대해서 최대로 가입을 하면 얼마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냐? 지금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당지 상품에는 혈전용의 치료비에 대해서 담보를 1,000만 원을 늘려놨어요. 최대. 1,000만 원 늘려서 기존에 2,000만 원 보장받았던 게 최대 3,000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 여기서 가장 많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고당지 상품에서. 자, 고당지 상품에서 최대로 보장받는 건 얼마냐? 최대 합산하면 2억 7천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만약에 뇌 경색으로 혈전용에 치료하면은 얼마 보장받아요? 혈전용에 뇌 경색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혈전용해만으로 5천만 원 보장받습니다. 정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고 중환자실 갔어요. 그럼 중환자실 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병실에 따라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1,0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쉬운 담보들이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환자실에 대해서 치료받는 경우들은 당연히 그냥 덤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 이 순환계에 대해서는 특히나 좀 매력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순환계가 되게 특이한 게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세 만기건 90세 만기건 보통 한 2만 원에서 많아야 4만 원 정도 이렇게 2억 7천 보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원에서 최대한 8만 원대까지 보험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순환계 보장 같은 경우에는 타겟층을 약간 좀 여성으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업셀링으로 가져가기에도 굉장히 수월한 담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령층에 대해서 가져가는 금액을 하나 플랜을 짜왔는데요. 고령층 얘기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고령층 보장이 많이 돼요 좀 얘기를 많이 주셔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주요 치료로만 보장을 받는 게 부위별로 최대 2,500씩 해서 7,500 보장을 받고요. 그 다음에 혈전용해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500을 얹어가지고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8,500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냥 수술 안 하고요. 아까처럼 뇌경색으로 입원해가지고 혈전용해 치료받으면 얼마 보장 나와요? 1,500만 원 보장을 받고,
중환자실 가면은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보장을 받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80세가 보험료가 되게 좀 비쌀 거라고 현장에서 많이 생각을 할 건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대로 구성이 되지만 여성분들은 2만 원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요것만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3령호를 살릴 방법이 없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3령호가 사실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되게 좋았는데 좋다 보니까 계속 맞고 해가지고 한번 짜봤습니다. 3령호로. 3호 같은 경우에 당연히 더 많이 가입이 되겠지만 3령호가 지금 뭔가 가입할 수 있는 게 되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은 되더라고요. 5인실 입원했을 때 삼겹종합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면 하루 최대 4만 원 입원비로 보장을 받고요. 만약에 내가 3대 질병으로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다 그럼 추가적으로 5만 원 받아서 9만 원 받습니다. 근데 내가 입원한 데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 5인실이었다? 그럼 추가적으로 3만 원. 자, 그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면 12만 원이에요. 3영어로 가입하는 것 치곤 입원비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거다 보니 요것도 약간 좀 게이트로 가져가기 좋은 상품인데 이렇게 가져갔을 때 3영어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세겠네?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보험료가 그래도 한 5, 6만 원대면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세네요. 안 돼요? 네요. 비싸네요. 냉정하시네요. 제가 살릴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영호가 저희가 지금 사실 간병이 되게 보장이 좋았었는데 그게 좀 막히다 보니까 살릴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본 거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드릴 건데 지금 되게 뜬금없는 게 있고 지금 소식지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내부 좀 감사부에서 이게 계속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 이걸 좀 표준교환 자료를 낼 때 아마 전달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중도인출 받고 대출 받아가지고 보험료 내지 마라 라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기존에 듣던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대한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간다라고 하는데 아시죠? 어떻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냥 제가 넣어놓는 이유는 지점장님들이 이제 그냥 자료에만 네? 지금 자료에 넣어놓은 거는 이제 금감원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으로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거를 교육을 진행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배포하는 영상에 제가 이거는 따로 넣어서 진행을 할 거라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신 자료에는 끝에다가 하나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